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생활 속에 불필요한 규제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단말기 유통법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활 규제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 마트에 적용됐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생활 속 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이른바 새벽 배송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폐지도 추진됩니다. 2014년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을 둘러싸고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만 득을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단통법 규제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규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불편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생활규제 관련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내홍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는 듯했던 국민의힘.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초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고에 없던 전격적인 일정인데 이후 한 위원장은 대통령을 신뢰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추위 속 20분간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가깝게 고개를 숙입니다. 악수를 나눈 윤 대통령은 친근감을 표하듯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5분간 함께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상인들을 위로한 뒤 화마와 싸운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일정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애초 예정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깜짝 동행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상경편 전용 열차도 함께 탑승했고 열차에서 내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한 위원장은 특별 열차에서 대통령과 민생 이야기를 나눴다며 거취 갈등은 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했고
신윤계 일각의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만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은 얼마든 조율해 해소할 수 있다며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비대위원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론으로 촉발돼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까지 갔던 양측의 충돌. 이날 만남으로 일단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천 화재 현장 동행을 두고 당에선 일단 상처는 꿰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예하게 표출됐던 당정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비록 봉합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교육 정책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과다 문제 해결과 학교 폭력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상대로 늘봄 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학교 적응을 돕도록 놀이 중심의 예체능, 정서 함양 과제로 짜여질 예정인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내후년부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을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늘리고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통합 모델을 확정하고 교육부로의 중앙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지방단위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를 활용한 AI 기반 문제은행 같은 학습 강좌를 제공하고 대입과 진로 설계 컨설팅 지원도 강화합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 치유 지원과 함께 초등 저고학년과 중고생용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에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늘릴 예정입니다. 학교 역할 강화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지원을 다각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늘봄 학교인데요. 발표 초기부터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늘봄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의 업무와 분리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호응과 교원단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늘봄 학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인민의 체감한 바이지만 개혁 진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둔기에 피습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피가 1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피의자는 14살 중학생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뒤따라오더니 손에 쥔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배 의원이 바닥에 쓰러지고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 남성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2차례 물은 뒤 폭행을 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범행 몇 시간 전부터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나오길래 뭐 안에서 싸웠나 이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수갑을 차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회색 비닐을 썼고 하얀색 마스크를 꼈고 롱패딩을 입었어요. 수갑 차고 가만히 있고. 피습을 당한 배 의원은 곧바로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피가 1cm가량 찢어져 봉합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두개골내 출혈이나 골절은 없지만 피습 충격으로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미세 출혈이 있다든지 다른 소견이 있는지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배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해당 건물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14살로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 이후 미국 전 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수준의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층 수위가 높아진 발언과 지난해 말부터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만일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비슷한 수준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그 이상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NSC 부보좌관도 북한이 매우 부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대남 정책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수위 높은 발언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ou have to take rhetoric like that seriously from a man in charge of a regime that continues to pursu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등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외교를 통한 해결을 공개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은 미국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상호입니다. 못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